네, 이제 개장까지 10여 분가량 남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금융시장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됐는데 하원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이게 정치 분야는 완전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뭐 많은 사람들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할 일을 했다.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자체가 지금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 그리고 국회 조사를 방해했다. 권력 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 바이든 이전 부통령이죠. 이전 부통령의 아들이 그쪽에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 강제적으로 좀 조사를 해달라. 우리가 조사를 해주면은 이제 보상금을 주고 대통령끼리 이제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불합리하게 압력을 넣었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근데 일단 그 의회 조사 방해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조사를 하게 좀 권한을 내달라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흔히 말해서 모든 의사 표현을 반대하고 나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된 것이고요. 근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이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탄핵 소추될 만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당하게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행위죠. 그러니까 그 하원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요. 민주당이 앞서는데 민주당 측에서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잘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될 만하다라고 이렇게 탄핵안을 올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포석, 전반적인 정치적인 포석이고 이게 실효성을 가질 오늘 시장 상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실효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실효성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하원 통과했으니까 이제 상원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상하 양원 구성제고요. 그렇죠. 이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하원에서 통과된 건 지금 어떤 의미냐면 상원에 가서 탄핵 재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탄핵 재판이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여러 가지 변호인 측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결국 그 상원 의원들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현재 상황을 보면은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53명, 그다음에 민주당 상원이 47명. 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총 100명인데 상원 의원은 특히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상원에서 가결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을 포섭한다고 될 정도가 아니라 거의 20명 이상 의원을 포섭해야 되는 정도라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 자체가 거의 민주당 의원들만으로서 통과된 것이고 민주당의 정책적 비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비전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민주당의 힘만으로 가지고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치의 어떤 제도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상하 양원제 그리고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 그런 흔히 말하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지금 그 시장에서는 거의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시장에서도 무덤덤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슈가 우리 경제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작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탄핵 재판이 혹시나 진행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이슈들보다 그 흔히 말해서 굉장히 강한 증거들이 나와서 이제 탄핵 소추가 더 진행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계속 청문회 같은 걸 해도 특별한 안건이 없다. 특별히 안건이 없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도 겪어봤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인데 그만한 어떤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힘들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예측을 미리 반영해서 이미 뭐 유럽 주가나 한국 주가나 다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오르는 상태. 미국 주가도 어제
S&P 500 같은 경우 그 상단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말은 결국은 이게 큰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지 이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아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게 탄핵 소추가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지 이게 실제로 실제로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 불확실성들은 모두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탄핵안이 나왔고 그게 이제 거론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키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 백악관 정세는 어떻게 돌아갈까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탄핵과 탄핵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하시는 분이나 뭐 주가 보시는 분, 주식시장 참여하시는 분 모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텐데요. 근데 결국은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세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공화당은 지금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 것을 공화당이 내년에 또 된다면 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한다면 세금 감면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 정권 바뀌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 그런 세금 문제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바뀌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면 주식 투자자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요. 그다음 또 보셔야 될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면서 혹은 정권이 유지가 되면서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의 스탠스를 굉장히 강하게 무역 전쟁에 있어서 관세를 심하게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협상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권이 계속되나 혹은 아니면 바뀌냐에 따라서 정책들,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들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두 가지 이슈가 아마 그러니까 탄핵 소추보다는 이제 대선과 전반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관을 해서 그런 이슈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를 봤을 때는 좀 힘든 시간들을 이제 좀 지나온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워낙 또 많은 사랑을 좀 보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참여자가 아닌 이제 교수시니까 교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최근 증시 흐름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뭐 증시 흐름이라는 게 뭐 교수는 전문가는 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1일간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어떻게 보자면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뤄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상승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보자면 이 말은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한 이유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돼 있고 내년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게 올해 3분기, 4분기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반등이 예상되고 그러한 영업이익 반등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연결해서 결국 어떻게 보자면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지션. 사실 보면은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 매수를 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21일 순매도를 할 땐 코스피 전체에 대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다 팔고 있다가 이제 그 판돈을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지금 보자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해서 돈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은 내년에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기 그리고 IT 산업 경기 혹은 지금 5G가 많은 5G 통신망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될 거다. 이런 통신망 장비에 대한 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 두 종목으로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가를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년에는 올해는 좀 안 좋았던 이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저는 좀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또 더 이어서 더 나가서 수출 상황도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 미중 무역 아직은 협정이 조인이 안 됐지만 예. 미중 무역 1차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쯤에는 뭐 산업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5G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IT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 반도체가 올해 그러니까 한 3, 4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쯤에 저점을 찍었고, 그러니까 올해 저점을 찍었고 작년쯤에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 저점을 찍고 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하는 사이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계기가 있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해외 여러 가지 뭐 대만 기업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IT 관련 주식들이 IT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지금 변동이 그렇게 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 포지션을 그런 반도체 업계 혹은 통신 장비 업계 이런 쪽으로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자체가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고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수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 수출이라는 게 한국 수출의 한 2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결국은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긴 한데 20% 이상 차지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수출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수출의 증가에 도움이 주는 그런 수출 증가가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인사이트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정환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